국민은행에서 최고 연 12%라는 높은 금리를 내세운 적금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연 12%라는 숫자만 보면 당장 가입하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가입만 하면 누구나 12%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은 KB국민은행의 KB카드수담적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돈을 넣는 적금이 아니라 KB국민카드 이용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연 12%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금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품에서 정한 여러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최고금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금에 가입하고 매달 돈만 넣는다고 자동으로 최고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금리에 여러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KB국민카드와 연계된 우대 조건입니다. 평소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건을 충족하기 쉬울 수 있지만 카드 사용이 많지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높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구매하면서 카드 실적을 채운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금으로 받는 추가 이자보다 불필요하게 늘어난 소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는 현재 자신의 카드 사용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생활비나 통신비, 쇼핑비 등을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추가 소비 없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월 납입 한도입니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은 높은 금리만큼이나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금리 숫자만 보고 실제 이자를 예상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금 이자를 계산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연 12% 적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납입한 전체 원금에 그대로 12%의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은 매달 돈을 나누어 납입합니다. 첫 번째 달에 넣은 돈은 비교적 오랫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도 적게 붙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 금액의 단순히 12%를 곱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금리 적금을 볼 때는 반드시 적금 방식에 맞춰 예상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는 예상이자가 세전 기준이라면 실제 만기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세후 금액은 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고금리 자체보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납입 한도가 작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이자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상품의 매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국민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우대 조건까지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적금입니다. 반대로 국민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오직 적금 금리를 높이기 위해 카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가입한 적금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카드 실적을 확인할 때는 어떤 결제가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동일하게 우대 조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이나 상품권 구매처럼 일부 결제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결제 항목이 실제 조건에 포함되는지 공식 상품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대 조건을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한 번만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의 가입 기간과 만기 조건도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를 보고 가입했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처음 기대했던 금리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비나 비상자금을 무리하게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 안에서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KB카드 쓰담 적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고 연 12%라는 숫자입니다. 최근 은행권 적금 상품을 살펴본 분들이라면 두 자릿수 최고금리가 상당히 눈에 띄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이 무조건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월 납입 한도와 가입 기간,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함께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는 조금 낮더라도 월 납입 한도가 더 크고 복잡한 우대 조건이 없는 적금이라면 최종적으로 받는 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은 금리 숫자 하나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KB 국민카드 이용자라면 이번 상품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비와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면 추가 소비 없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우대 조건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고 있더라도 몇 달이 지나면 조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카드 실적이나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적금 우대금리를 받겠다고 결제일 직전에 필요 없는 소비를 하는 것은 피하세요. 가능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고정 지출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카드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 한정 판매나 선착순 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판매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카드 이용 패턴과 우대 조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의 세부 금리와 가입 대상, 판매 기간, 우대 조건은 가입 시점에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상품의 조건이나 이벤트 내용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KB카드 쓰담 적금을 잘 활용하는 핵심은 최고 연 12%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별도의 추가 소비 없이 우대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 12%라는 문구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 카드 실적, 납입 한도, 가입 기간 그리고 세후 예상이자까지 비교해보세요. 조건이 나에게 잘 맞는다면 높은 금리를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